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과 관련 엉망진창의 후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남성 청년표를 의식하여 페미니즘과 선을 긋는 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여성단체들을 끌어모아놓고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민주당에게 표를 주고 민주당은 그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줬던 추악한 공생의 역사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보 본인은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카를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29살 국민의힘 정책본부 청년보좌역으로 선발된 곽승용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진보 좌파 진영을 지지하며 살아왔습니다. 5년 전 대선 때는 정의당 심상정 캠프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학도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공회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신영복 교수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정혜구 대통령 자문위원장과 같은 분들이 저의 교수님입니다. 그런 제가 지난 8월 국민의힘에 입당하였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보수 진영으로 지지를 돌린 결정적 원인은 바로 젠더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 페미니즘의 광풍이 불어닥친 이후로 진보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는 저희 학교는 순식간에 극단주의 페미니즘에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남성은 무조건적으로 강자, 가해자이며 여성은 무조건적으로 약자, 피해자라는 사상이 학생사회에 주입되기 시작하더니 학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검열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할 경우 여성 혐오주의자, 2차 가해자로 낙인 찍어 발언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가짜 미투를 일삼아서 미투를 정적 제거의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도 열지 않은 상태로 가짜 미투 대상이 된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인 비판과 토론,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되고 극단주의 페미니즘만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파시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해온 일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직장, 군대 등 전 사회의 성평등 강사들을 뿌려 한쪽으로 편향된 성평등 강의를 교육하였으며 게임, 영화, 음악, 방송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성평등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창작을 검열하러 들었습니다.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남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고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러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성추문으로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기행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은 철저하게 청년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학교를 다녀서 반공교육을 받아 청년들이 보수화됐다고 청년들을 깎아내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단주의 페미니즘 진영만의 의견을 반영하며 절대 다수의 일반 청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한 지지층이었던 청년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 분노와 실망의 결과물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입니다. 80%의 남성 청년과 40%의 여성 청년이 보수 진영에 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은 40%의 여성 청년입니다. 분명 오세훈 시장이 페미니즘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40%의 여성은 오세훈 시장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여성 청년들이 극단주의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도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학생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발언 권력을 독점하고 과대대표된 상태로 학내를 전쟁터로 만든 것입니다. 나머지 70%의 학생들은 그들에게 잘못 걸려 갈기갈기 찢겨질까봐 못내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척 아니면 젠더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관심 없는 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학우들이 저에게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하소연합니다. 이것이 진짜 여론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2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로 계획했다가 그 채널들이 페미니즘 유튜브이니 나가지 말라는 청년들의 항의를 받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가능한 페미니즘적 이미지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엉망진창의 후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남성 청년표를 의식하여 페미니즘과 선을 긋는 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여성단체들을 끌어모아놓고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진보 진영과 함께 성장해온 여성단체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민주당에게 표를 주고 민주당은 여성가족부와 성인지 예산으로 그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줬던 추악한 공생의 역사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것을 암시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으며 후보 본인은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카를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청년들은 이 구조와 이 이중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지는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대남 표는 국민의힘이 이미 쥐고 있는 표가 아닙니다. 그 표는 국민의힘에 주는 표가 아니라 균형 있는 젠더의식에 주는 표입니다. 국민의힘이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선택하면 그 표는 순식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신지혜 씨를 영입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를 영입한다고 해서 여성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들은 국민의힘이 어떤 인사를 영입한다고 하여도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의당, 녹색당, 여성의당으로 지지 의사를 확실히 정한 상태입니다. 극단주의 페미니즘에 기대어 여성표를 얻으려는 기이한 전략을 그만두시고 균형감 있는 젠더 관점으로 대다수의 정상적인 청년들의 표를 노리는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태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적어도 이 선대위 간부급 회의에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최소 3명을 앉히십시오. 저희 청년 보좌역들을 앉혀 꾸준히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저희 세대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를 뽑은 목적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표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의 의견을 들으셔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 막고 눈 감고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의 필승카드인 2030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